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원칙, 애덤 미드 즈음. 놀라운 결과를 얻겠다고 놀라운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워런 버핏. 배당 정책. 버핏은 주주들에게 자신이 배당을 싫어하는 이유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1984년 주주 서한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경영자와 주주는 이익을 유지하고 배당해야 할 상황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버핏은 경영진이 그 자본의 또 다른 쓰임새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목표로 삼은 고정이익 배당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정책과 관련된 나머지 고려사항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자본 집약적인 기업이 단위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경제적 이익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지급한 회사는 경쟁력과 재정 운용 능력이 모두 약화되거나 둘 중 하나가 약화되면서 세상에서 잊히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이 더 높아졌지만 이를 감당할 자본이 없었던 방직 회사들이 설비를 보완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해야 했을 시기에 배당금을 지급했던 것입니다. 1975년부터 1984년 10년 구간 살펴보기. 버크셔의 자기 자본은 8,820만 달러에서 거의 13억 달러로 증가하며 1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강력한 순풍에 힘입어 해당 10년 구간 내내 버크셔를 보유했던 꾸준한 투자자들은 연간 40%의 수익률이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의 원동력은 대체로 버크셔의 보험 부문이었습니다. 1984년 말 13억 달러의 주식 포트폴리오 중 거의 3분의 1은 가이코였습니다. 1984년에는 상위 4개 포지션, 가이코, 제너럴푸드, 엑손, 워싱턴 포스트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75%를 차지했습니다. 버핏은 확신이 있었으며 버크셔의 재정 운용 능력으로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투자 집중이 편했습니다. 2011년 투자. 버핏은 버크셔의 주식 투자에서 2011년 일어난 변화에 대해 미미하지만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109억 달러를 들여 IBM 주식 6,390만 주를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버크셔가 지금까지 단일 종목에 투자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버핏은 IBM 연례 보고서를 읽고 이 주식을 매수할 만하다고 마음먹는데 50년이나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IBM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긴 역사. IBM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체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이 회사의 탄탄한 실적 기록은 최근의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배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IBM은 자본 집약적이지 않았으며 자본 효율성도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IBM은 최근 5년 동안 배당과 자사주 순매수로 주주들에게 56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돌려주었는데 2010년에만 그 규모가 148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11년 버크셔의 또 다른 주요 투자 대상이었습니다. 50억 달러어치의 우선주 투자에는 6%의 배당 및 이 은행 주식 7억 주를 주당 7.14달러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버크셔에 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당 투자에 나섰습니다. 버핏이 매우 좋다고 파악한 이 은행에 대해 버크셔는 투자를 승인했으나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은 이 은행을 매력 없다고 여겼습니다. 버핏은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투자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2014년의 수치는 충분히 기념할 만했습니다. 버크셔의 주가는 27% 상승하며 S&P의 수익률 13.7%와 대조를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2014년은 워런 버핏이 버크셔의 경영을 맡은 지 50주년이 된 해였는데 그동안 버핏은 버크셔를 세계에서 가장 크고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버핏이 버크셔의 설계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은 찰리 먼거라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장기간 소유할 좋은 기업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한 것은 먼거의 공이었습니다.
멍거가 저에게 넘겨준 설계도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적정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방식을 잊어버리고 대신에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인수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기업들은 얼핏 보기에 단순했습니다. 그 기업들은 보험, 소매, 제조, 신문, 금융 등 이해하기 쉬운 업종에 속했습니다. 다만 기업 대부분이 공통으로 갖추고자 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 혜자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였습니다. 2017년 투자 2017년 두 건의 투자 활동이 큰 성공으로 이어졌으나 어느 하나도 2017년 주주 서한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주주들은 언론에서 소식을 접하지 않았다 해도 3위였던 IBM이 최상위 투자 항목에서 사라졌고 애플이 5위에서 2위로 평가된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버크셔가 애플에 대한 초기 지분에 투자하기까지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슬러 이 두 투자 관리자 중 한 사람이 버핏을 설득했습니다. 2017년 말 시장 가치가 280억 달러에 이르도록 애플에 대한 포지션을 늘린 것은 버핏의 조치였습니다. 버핏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런 기업을 경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IBM 지분을 정리하고 애플의 투자를 확대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애플은 거대한 혜자를 갖췄지만 IBM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한 이유는 하나의 놀랄만한 통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애플은 유형 자본을 운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달리 말해 애플의 공급업체와 고객들이 사업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다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자본금을 댈 필요가 없었지만 수익을 얻을 권리는 지녔습니다. 그런 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버크셔는 애플의 지분 3.3%를 21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는 애플의 가치가 6,350억 달러 넘게 평가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애플은 저평가된 자사주를 매입해 버핏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걸 보니 기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자사주 매입 덕분에 우리는 6에서 7%의 지분을 보유할 것 같습니다. 2018년 당해 말 하락세가 나타내는 등 주식시장에서는 수백억 달러를 주식에 투자할 만한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그 자금의 대부분은 애플에 투입되었습니다. 버크셔가 가장 큰 비중으로 매입한 종목이었습니다. 이후 애플 지분의 가치는 2배로 뛰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 버크셔의 주가는 회사의 근본적인 발전 과정을 계속 따라가며 움직였습니다. 주가는 2017년 말 처음으로 30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버크셔의 시가총액은 2019년 말에는 5,500억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원칙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